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겨울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고달프고 힘든 시기인데요. 난방비도 걱정이지만 온정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도우미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의 사연을 권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석가래가 훤히 드러난 낡고 오래된 집. 문과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전에 살던 집이 물에 잠기면서 박순자 씨와 아들 김상민 씨는 쫓겨나다시피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기 때, 비 장마 때 집이 반파가 되는 바람에 촌집이 다 무너지는 바람에 급하게 이사 올라와가지고 90살에 가까운 박 씨는 아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박 씨와 김 씨가 지역 자활센터에서 번 적은 돈으론 올겨울 난방비조차 되기 힘듭니다. 게다가 기름도 연탄도 배달이 어려운 언덕배기 집이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난방은 연탄 떼는데 기름이 있자로 이사하는데 기름차가 여기 못 올라와요. 연탄을 내가 갖다 놔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난방하기가 좀 힘들죠. 15년 전부터 부인과 떨어져 홀로 지낸 장기철 씨.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돼선 배고픔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이 허리 다리 이게 뭐 안 좋죠. 하도 일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옛날에요. 농사를 많이 짓디걸랑 옛날에는요. 그거 저 가수원 있고 이래가 석정 그 기름 보일러가 있어도 기름값 걱정에 잘 틀지도 못합니다. 겨울은 저소득층의 삶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때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어려워하세요. 저희는 같이 이것저것 해주셨으면 좀 더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더 힘드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많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지는 겨울.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연속해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 그중에서도 특히 지적장애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안타까운 사연의 이웃들을 권미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뒤 10년 넘게 혼자 거리를 떠돌았던 A씨. 부모님도 친구도 없어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생활. 지적장애를 안고 있다 보니 일을 찾기도 힘들어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몸을 누일 방 한 칸조차 구하지 못해 밤이면 노숙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면 일해야죠. 찜질가 아니면 비싼 뭐 그런데 가서 지내고 사람 많은데 좀 불안하고 좀. 다행히 A씨는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아 얼마 전 LH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처음으로 편히 쉴 곳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A씨는 이제 천천히 일자리도 찾기 시작하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좀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좀 가르쳐 드리면서 좀 불안했던 그런 정신과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치료 완화가 되었고 해서 지금은 거의 뭐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주시의 또 다른 가정. 지적장애 2급인 B씨는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아기를 키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가 아직 어려서 주거 환경이 중요하지만 화장실 유리는 깨진 채 방치돼 있고 벽 사이로는 찬바람이 스며듭니다. 당장 손봐야 할 것이 많지만 아이용품 사기에도 형편이 빠듯해 올겨울도 그저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돈 없으면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애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걱정돼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건강 문제, 정서적 문제 등 여러 고충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지역사회 안에서 그들을 좀 품어주는
예, 그런 좀 따뜻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둘레 자원을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관심과 나눔이 만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영주시 성금모금 행사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148 아트스퀘어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가 영천에 건립 중인데요. 교육부가 건물 등기 미확보를 이유로 설립 인가를 거부하면서 내년 9월 개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측은 교육부가 거부 사유로 밝힌 요건을 충족시킨 뒤 인가 신청을 다시 낼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달 중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한국 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입니다. 건물 공정률 100%로 막바지 조경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당초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했지만 지난 6월 교육부가 설립 인가를 반려하면서 개교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당시 대학 측이 개교 1년 전에 설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측은 이 규정에 따라 내년 9월 개교로 바꿔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가 또다시 설립 인가를 거부했습니다. 심의 신청 당시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대학 설립 관련 규정에서는 그거를 확보라는 부분 등기부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준공된 다음에 준공이 다 된 다음에 등기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등기까지 완료돼야 됩니다. 대학 측은 교육부의 규정에 맞춰 건물 등기를 확보한 뒤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최악의 경우 행정 심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그래도 어떻든 간에 캠퍼스 이제 인가는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걸 좀 보완해서 2월 달에 한 번 더 세 번째 신청을 하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사실상 2번씩이나 설립 인가를 거부하면서 폴리텍대학 영천 캠퍼스 설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역의 문화 콘텐츠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경북 콘텐츠진흥원과 경북도를 중심으로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의 대표 캐릭터 랄라스타즈가 나오자 아이들이 박수치고 따라서 춤도 춥니다. 랄라스타즈는 문경세제의 다람쥐 램쥐와 문경 오미자의 오미 등 문경을 대표하는 동식물과 연탄 7가지를 소재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안동에는 꿩병아리 캐릭터인 엄마 까투리가 있습니다. 이 같은 캐릭터는 지역을 홍보하는 데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도 내 다른 시군에도 각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가 개발됩니다. 경북 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개발 지역 거점 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산업 지역 거점 기관이라 하면 중앙 주도의 어떤 콘텐츠 산업에서 지방 주도로 주체가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 지역 특화 콘텐츠 산업을 저희 진흥원 주체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23개 시군의 특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북 콘텐츠의 대표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28일 열린 행사에서는 문경의 랄라스타즈가 어떻게 개발되고 앞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경북도도 이에 발맞춰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랄라스타즈와 같은 경북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고 웹툰, 게임, 웹드라마, 1인 크리에이터 등 웹 기반 콘텐츠를 강화해서 경북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년은 2020 대구 경북 방문의 해입니다.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과 정책 논의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의 해묵은 수건 사업이죠.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기준이 지난 28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던 사업이 이제는 정말 진전을 보이는 건가 싶으실 텐데요. 통합 신공항 건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김선경 기자가 동네 곳곳을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공항은 정말 국가 백년 대계요. 정말 우리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왜 이런 국책 사업이 지자체에 휘둘리고 있는지. 이래 함으로 해서 지역민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아니 이렇게 결정해놓고 다 따르라는데 어떻게 따라옵니까?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시를 위해서 그렇게는 못 따르겠습니다. 고구마를 먹은 것 마냥 답답하기 그지없던 신공항 건설 사업이 이제 한 걸음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께서 수기를 통해서 선정 기준과 투표 방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통합신공항 추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장 큰 산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고 결전의 날이 될 오는 1월 21일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건립지가 확정되는데요. 기대와 우려 속에 진행되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동네 속으로 찾아가 들어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군공항 인근의 한 복지센터인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더 소음이 심하니까 전화해도 전화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전에부터 그래 원했는데 좀 될 수 있는 대로 대구 시내에서 가까운 데로 그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민항은 그대로 있고 군용기만 가고 하면 좋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냥 이제 대의적으로 국책이니까. 정부 주민은 가만 좋은 거는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생각은 아마 우리 때에 가겠나 이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대부분 이전을 반기는 인근 주민들. 공항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도 저희들 동네에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층이 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공항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인구들도 이제 이동이 많을 거고 그래서 개인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는 솔직한 그런데 저게 새로운 게 들어오고 하면 뭐 동구 전체로 보면 발전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집값 상승도 좀 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좀 찬성하고. 그동안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본 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공항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장은 조금 많이 뺐어요. 고3 같은 애들 정도 되면. 집 안에서 듣는 거 하고 또 밖에서 듣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이전하면은 훨씬 환경 여건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제일 방해 많이 받죠. 학교 수업하면서 그래 뭐 선생님도 설명하다가도 또 이제 교회 같은 데서도 그렇고 비행기 뜨기 시작하면 소리 뭐 안 들리니까. 발표하는데 발표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피해 받은 적이 있어요. 공부하는데 지금 너무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되니까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공항 이전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공항과 대구공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걱정이 앞서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대구 택시 기사들은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은 지금 각 지방에서 여기 공항에 오는데 그 가면은 아무래도 손님이 줄어들겠죠. 상당히 좀 많습니다. 또 돈도 많이 못 벌을 거고요. 또 뭐 저희들은 개인 택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택시 회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거기서도 하루에 여러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고. 국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떠나기 위해 좀 더 먼 거리를 가야만 하는 시민들도 불편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이 이전하고 솔직히 대구에 있는 게 여기 역도 있으니까 가기 편한데 다른 데로 가면 좀 교통 쪽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대구 사람으로 볼 때는 멀지요. 근데 이제 공항 전체 이제 이동 인구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뭐 옮기는 것도 괜찮은데 무슨 불편해도 옮기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그럼에도 이러나 저러나 우리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통합신공항 건설이
제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한결같습니다. 어차피 진행을 할 거면 빨리 진행을 하고 좀 뭔가 서로 간의 욕심을 너무 많이 채우느라고 지금 이렇게 좀 지연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서울의 김포나 인천처럼 그렇게 해주고 그런 것까지 다 마련돼서 옮겨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교통이 많이 불편하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빨리 해결하고 빨리 옮기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느덧 눈앞으로 다가온 통합 신공항이전. 많은 시민들의 바람대로 남은 숙제를 하나둘씩 풀어나가 공항 이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뉴스를 더 쉽게 풀어주는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을 둘러싸고 경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맥스터가 무엇이고 그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자세한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첨성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월정교 등 대표 관광도시로 꼽히는 경주.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월성 원자력 4기, 신월성 원자력 2기, 국내 유일 방패장 등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부에서는 이 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전 가동 후 남는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를 더 지을지 말지를 두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공론화를 진행할 지역 실행기구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흔히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됩니다. 원전 가동 후 남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데 이 시설 중 하나가 맥스터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원자로에서 나온 뜨거운 핵폐기물은 일단 물속에 보관하는 습식 저장시설을 거쳐 건식 저장시설로 옮겨지는데 이 건식 저장시설 종류 중 하나입니다. 경주에는 1983년 처음 원전을 가동한 이후 1992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시작했고 오는 2021년 11월이면 핵폐기물이 가득 차게 돼 임시 저장시설을 더 짓든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수원은 다급합니다. 부품 만드는 데만 20개월 걸리고 그럼 공사하는 데는 19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2년, 3년 더 바쁜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30일을 치면 이 돈은 누가 물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은 핵분열 반응 속도를 낮추기 위해 쓰는 물의 종류에 따라 중수로, 경수로로 나누는데 중수로는 경수로보다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이 4.5배 정도 더 많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건설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사용 후 핵연료가 많이 나오는 중수로 방식으로 1999년까지 경주에 모두 4기의 원전을 준공했습니다. 물론 핵무기 개발은 좌절됐고 중수로형 원전은 고준위 핵폐기물만 더 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 중수로는 전체 원전 30기 중 경주에 있는 4기가 전부지만 전체 고준위 핵폐기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은 1989년 경북 울진 영덕 영일을 시작으로 1991년 충남 안면도, 1994년 인천 구럽도, 2003년 전북 부안 등에서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발전소 작업자들의 옷이나 장갑 등 상대적으로 방사능 세기가 약한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패장은 경주에 들어서 2015년부터 가동 중입니다. 당시 경주 시민들은 2016년 10월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이 시설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주 시민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셈인데 약속 기한 3년이 지나도록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핵폐기물은 여전히 경주에 쌓여 있습니다. 임시 저장시설을 더 지었다가 아예 고준위 핵폐기물마저 경주에서 영영 떠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정부는 2016년이 지나도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조금 민민 간의 갈등도 생기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정해주는 게 맞겠죠. 일각에서는 이참에 월성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동을 멈춰서라도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경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론화를 깊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 정도 차질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전 가동에 일부 차질이 생겨야지 이 고준해 폐기물 공론화 문제가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또 핵발전소 지역에 살지 않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고준해 폐기물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구나. 임시 저장시설을 짓는 것만이 당장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잇따른 지진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장기적으로는 언제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만들고 또 영구 저장시설을 만들어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주에서 들고 나갈 것인지, 그때까지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지역민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인지 등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같으면 정부에서 경주 시민의 안전과 또 경주 시민들의 그 목숨권을 담보한 어떤 그 말하자면 그 보상이라 하는 말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거를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보상해주고.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앞에 닥친 임시 저장시설 문제부터 중간 저장소, 영구 처분장 문제까지 제대로 된 로드맵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원전이 있는 지역에는 지역 실행기구도 꾸리는 중입니다. 적어도 2020년 초까지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행기구 주요제인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대한 적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발은 뗀 셈인데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멉니다. 그러나 일단 이번만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지난 40여 년간 이어져 온 갈등은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 수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해 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북도와 남부지방산림청이 12월 한 달 동안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주요 단속 항목은 감염목 보관 여부와 소나무류 이동 시 확인증 소지 유무, 또 생산 유통 관련 자료를 잘 갖추고 있는지 등입니다. 반출 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경북 화장품 공동 브랜드인 클루앤코가 베트남과 중국에 이어 또 한 번의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후 4시 태국 방콕 중심 상가에 클루앤코 매장을 열고 홍보 마케팅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클루앤코는 지난 2017년부터 베트남 호찌민과 다낭, 중국 인천 매장에 이어 2년 만에 4번째 해외 매장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만 39세 이하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1년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창업 희망자로 관련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경주시가 신라왕경 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사적지를 무료 개방합니다. 해당 사적지는 황룡사 역사문화관, 천마총을 포함한 대릉원,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 장군묘, 오릉 등 7곳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사적지 무료 개방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신라왕경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보문단지 중심상가를 6년 만에 매각하면서 활성화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한 블랙아웃 시위가 일어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관련 내용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주 보문단지 내 중심상가의 매각 결정이 났는데 이것이 6년 만에 매각이죠? 그렇죠. 이 땅의 소유주는 경북문화관광공사입니다. 네. 6년 전에 매각하려고 이제 공고하고 했다가 몇 번 이제 유찰도 되고 해서 안 되었다가 이제 이번에 6년 만에 네. 주인이 나타난 거죠. 그야말로 지난 10월 27일 날에 그 입찰 예정가 137억 7천만 원의 금액으로 공고를 했었는데 세 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 네. 그 중에서 가장 예정가와 비슷한 금액, 원래 입찰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 예정가와 가장 가까운 이 응찰을 한 사람에게 이제 낙찰이 되는 것인데 네. 세 군데 중에 한 곳, 바로 이제 M 이 업체라고 하는데 사실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우리 지역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모다 이노칩이라는 회사인데요. 모다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죠. 네. 이번에 이제 낙찰 과정에서 이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한 두 가지 정도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기는 보문단지 안에 보문단지를 상징하는 5층 그 상징물도 있어요. 네. 있고 또 그 가로지는 실 개천도 흐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그대로 좀 이 원형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민단체 분들도 이 보문단지의 상징물인 이것을 매각시키는 매각하는 것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도 전부터 있어 왔었어요. 네. 이런 조건을 달고 일단 매각이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 업체는 또 전국적으로 지금 뭐 많은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또 보문단지 이전에 또 대형 아울렛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보문단지라고 하면 경주를 대표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 몇 차례 매각이 추진됐음에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1979년에 보문단지 내에 지금 매각된 이 중심상가, 그동안에는 보문단지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초창기에는 이제 보문단지의 관광객들에게 기념품도 판매하고 이게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있었거든요. 그 보문단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아 왔는데 네. 1998년이죠. IMF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 공기업을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이 협소하고 낡은 이 보문 상가가 우선 매각 대상 건물로 분류돼 매각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 경북관광문화공사에서 이 중심 상가에 대한 매각도 처음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네. 경주시가 이 보문단지의 상징적인 건축물인데 이걸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좀 아니다. 네. 먼저 활성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모색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사업 추진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이 중심상가에 대한 매각이 재추진됐고 일부 인사들이 반대하면서 또다시 매각 작업이 중단됐었는데 현재 이 보문 중심상가 일원에는 지상 1층의 상가 건물 12개 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상징탑, 조명실, 뭐 공연장 무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관광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네. 경북문화관광공사의 목소리를 이슈토크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 보문 상가는 아시다시피 그 5년째 이렇게 공실 상태로 슬럼화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보문단지 활성화와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보문 상가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입주 계약을 체결을 한 거고요. 지금 아직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잔금 완납이 이제 이번 달에 들어오면 그리고 설계 심의가 들으면 우리 공사 자체에서는 새로운 입주자와 그리고 보문 단지 그리고 경주 시내 전체 이 중심상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경주시와 중심상가 사람들과 이렇게 협의하는 방안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사실상 보문 중심 상가가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번 매각을 통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우려스러운 점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먼저 기대감의 부분은 방금 우리 모니터에서도 봤다시피 경북문화관광공사 담당자 얘기로 보문단지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의 기본은 관광객이 왔을 때 소위 말해서 볼거리, 먹거리, 할거리, 이건 체험할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 하나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살거리입니다. 다시 말해 쇼핑, 네. 그 지역의 특산품, 또 그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의 캐릭터 상품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그 쇼핑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몇 가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데 네. 첫째 핵심적으로는 보문단지가 경주 시내와 그렇다고 해서 엄청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보문단지에 이런 대형 쇼핑몰 같은 것이 생겨버리면 시내 쪽에 중심부에 기존에 있어왔던 상인들, 상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반대를 해왔죠. 뭐 그 부분도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 안에는 보문단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고 네. 또 그리고 그 상징물 주변에 이 소위 말하는 수로 옛날에 이제 여기 적들이 공격해 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물을 파놓은 일종의 네. 연못 같은 것인 그걸 해자라 그러는데 해자. 네. 이것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이제 야외 공연장도 있고 네. 상당히 이것이 건축물로서 그리고 이 경주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의 이러한 것들은 유지 보존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뭐 준하경 경주시장도 경북관광공사도 경상북도의 지방 공기업이지만 회사거든요. 어쨌든 네. 이 회사가 또 다른 시행 회사에게 서로 매각 팔고 사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경주시장도 뭐 이래라 저래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이제 우려는 표한 거죠. 이러한 상징성이 있는 것은 어떻게든 좀 유지 보존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경북 문화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든 유지 보존이 되도록 협의를 잘 해보겠다라고 뭐 거듭 밝히고 있죠. 네. 경북도의회는 5분 발언을 통해 보문단지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보문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기 시작한 게 1974년부터 78년까지 약 당시 돈으로 24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을 했거든요. 당시 공사비를 이 대규모 공사비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어서 세계은행으로부터 이 차관을 빌려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보문관광단지에 돈을 썼고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냈던 세금이었던 거죠. 네. 처음 조성됐을 때는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관광단지가 시민들로부터 좀 관광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이게 98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MF를 거치면서 이 관광공사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걸 가지고 있던 건물들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경영 정상화를 하겠다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소유권을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이어받았는데 부채 상환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2019년 올해죠. 7월에 도지사 승인 없이 감정가액 137억 7천만 원에 매각 공고했다가 이 경북도의회 지적을 받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9월 27일에 매각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5분 발언에 나선 이 박차양 경북도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보문단지 활성화 노력이 막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관광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보문 상가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경주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니다. 네. 이 역사 문화는 사라지면 결국 다시 되살릴 수 없다.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 이 경북 관광공사가 밝힌 목적, 부채 상환. 그러니까 경북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빠르게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인 가지고 있는 보문단지 상가를 매각하는 것. 이것만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네. 앞선 우려와 같이 시장 상윤회 또한 매각을 저지하고 나섰는데요. 도심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요. 당연하겠죠. 이미 이번에 응찰에서 낙찰이 된 이제 M 업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모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이미 전국에 많이
운영하고 있고 동시에 경주에도 바로 인근에 천북면, 바로 여기가 천북면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곳인데 네. 여기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모다 아울렛이라고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또 다시 이제 여기에 또 2호점이 들어온다. 경주 안에. 네. 그러면 경주 인구 20여만 명 정도인데 그 20여만 명 전체 20여만 명 중에서도 바로 보문단지 인근 안에 이런 그 이 대형 쇼핑몰을 이 아울렛 같은 것들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네. 전국 상인의 경주의 상인 연합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중심부의 상권은 급격히 무너질 것이다. 몰락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경북문화관광공사를 규탄한 거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이렇게 원칙 없는 이 매각을 하고 이 무슨 부동산 떴다방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긴급 기자회견을 규탄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저는 뭐 상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는 얘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이제 그 몇 차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이제 상징물을 이 청자께도 언급을 했잖아요. 이제 이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 이제 보문단지가 만들어진 근원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좀 지켜야 되죠. 일정 부분은. 네, 이런 철회 요구는 최근 블랙아웃 시위로까지 이어졌죠. 네, 그 블랙아웃이라고 하면 전력 사용량이 많아져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건데 네. 11월 29일이었습니다. 경주 중심상가 상인들이 자체적인 블랙아웃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보문상가를 매각한 것에 대한 항의라고 밝혔는데 네.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전원을 다 내리게 된 거죠. 이날 시위에 참여한 상인들은 보문상가를 그동안 방치하고 슬럼화시킨 게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아니냐. 이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경영을 해놓고 이제 와서 보문단지에서 중심 부위에 있는 보문상가 땅을 사기업인 이 모다 이노칩에 매각한 것은 엄청난 이 경주 시민들 그리고 상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분노를 모아서 블랙아웃과 침묵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적된 게 이 모다 이노칩, 모다 아울렛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가 네. 전국 각지에서 골목 상권을 좀 침탈하고 여러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켜 왔다. 이런 이 부도덕한 기업이 도대체 왜 이런 이 공사가 이런 부도덕한 기업에다가 이 땅과 건물을 내어주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상인 회장이 직접 언급한 내용도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거의 중심상가는 한 40% 이상이 지금 매출이 줄고 또 시내 1층 기준으로 한 4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100개 정도가 지금 문을 닫고 지금 공실로 있습니다. 그래서 2호점에 이어서 보문 3호점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는 그 의류뿐만 아니라 식음료 그리고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한 350개 정도의 점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평수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중심상가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경주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전체가 다 피해를 입고 경주의 서민 경제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보문 자체는 보문 관광단지의 원래 특성이 뭐냐면 관광, 휴양, 레저 이쪽에 특화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컨텐츠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업 유치가 되어야 되지 그 단순 그 복합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해서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고 또 국내 관광객이 보문을 찾는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요. 네, 상인들이 주장하는 지역 상권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사실 일정 부분 근거가 있습니다. 이 M업체가 꼼수 운영 논란을 야기했던 인천 부평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상인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그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네. 실제로 인천 부평의 바로 이 M업체가 인천 부평시청에는 이제 M백화점을 네. 열겠다라고 이제 그 승인 신청을 했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이제 상생 협력 차원에서 백화점을 개설하게 되면 이제 지상 1층 그리고 또 지상 6층에는 의류를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상생 협약까지 맺었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부평시에 승인을 냈는데 네. 실제로는 상인들이 봤더니 실제로 아울렛처럼 운영을 하더라. 실제로는. 네. 그걸 다 목격을 하고 이제 그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M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공실이 되어서 임대가 나가지 않으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 판촉 행사 같은 걸 좀 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어느 것이 맞는 얘기일까? 제가 봤을 때는 상인들은 꼼수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업체는 업체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부평의 사례에서는 꼼수 그리고 또 상인들이 염려하고 우려스러운 이 행태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네, 더욱이 M 업체가 유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갑질 논란을 일으키는 뒷말이 많았던 것도 이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그 앞서 이 모다아울렛이 판촉 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겨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과 함께 또 과징금 4억여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거든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모다아울렛이 2017년 9월과 11월 가격 할인 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이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 광고 문자 발송 비용, 또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이 570여 곳의 납품업체에다가 떠넘긴 거죠. 이걸 보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면으로 약정 없이 이걸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또 상품 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것 네. 때문인데요. 네. 이런 걸 보면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그동안 이 M업체가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이게 꼭 그 서면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 비용을 만약에 비용이 많이 지출하게 되면 이걸 들어와 있는 업체에다가 떠넘겼던 거죠. 이걸 보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울렛 매장이 생기게 되면 경주 중심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 일부도 이 아울렛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 업자에게 갑질을 하는 이런 대형 매장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우리 그 경주 지역 상인들에게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남게 되는 거죠. 의구심을 계속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우려에 대한 M 업체의 입장은 뭔가요? 네, 지금 방금 우리 천계께서 얘기하는 이제 이 M 업체의 그 유통 판매 과정에던 뭐 갑질의 여러 가지 이제 우려, 또 하나 이제 굉장히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상권 지역의 보문 단지 안에 원래 있어 왔던 그 이 상징물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유지 보존에 대한 이제 우려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지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12월 달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나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니까 그때 가서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저는 이미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 소유주가 바뀐 시점에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될까? 저 스스로도 우려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문 중심 상가를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가야 할지 두 분 의견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은 절차를 보면 문화관광공사가 지금 137억 7천만 원에 매각 계약을 했고 계약금 10%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내년 초까지 잔금이 입금되고 나면 소유권을 업체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하나는 이 계약금,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주고도 이걸 중단해야 되겠다.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겠다. 이렇게 추진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민간 매각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상인들의 반발과 우려들의 목소리들을 귀담아서 안전장치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건가. 이것이 경북도의회와 경상북도 행정의 역할이자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처음부터 이 보문 단지 상가 부분에 있어 왔던 그 조형물 상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중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팔았다고 하지만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경주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 역사 문화성을 또 가져가야 되는 곳이고 또 이 매각 인수를 받았다 해도 사기업이지만 이런 역사 문화성은 공익적 관점에서 같이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유지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보문 중심 상가 매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